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 있잖아요. 그 업무의 57%가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맥킨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2026년 올해 얘기입니다. 업계에서 절대 대놓고 안 알려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열광했던 생성 AI, 챗봇이니 이미지 생성이니 이건 사실 서막이었습니다. 진짜 판을 바꾸는 건 피지컬 AI,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오늘은 피지컬 AI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게 뭐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가트너, IDC, 맥킨지 세계 3대 리서치 기관이 전부 다 2026년 최대 기술 트렌드로 이걸 콕 찍었어요. 세 군데가 동시에 같은 걸 지목하는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입니다. 피지컬 AI가 뭐냐? 쉽게 말하면요. AI가 드디어 몸을 갖게 된 겁니다. 기존 AI는 화면 안에서만 살았잖아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코드 짜고. 근데 피지컬 AI는 카메라, 라이다, 열감지, 압력 센서 이런 걸로 실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직접 팔다리를 움직여서 행동합니다. 감지, 사고, 행동. 이 세 박자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CE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요. 이 녀석이 50kg짜리 부품을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면서 360도 환경 이식을 동시에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면 알아서 멈추고 장애물이 있으면 경로를 바꿔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 아틀라스 한 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요. 그게 플릿 전체, 그러니까 연결된 모든 로봇한테 즉시 전달됩니다.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데 로봇 만 대가 동시에 레벨업하는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한 명이 스킬 찍으면 길드원 전체가 같은 스킬을 얻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젠3를 들고 나왔는데 2026년 여름 소량 생산 시작, 2027년 대량 생산 예보를 때려버렸어요. 물론 온라인 반응은 갈렸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항상 지연된다. 이번에도 뻥이다. 이런 회의론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런 시각도 있어요. 테슬라가 가진 진짜 무기는 로봇 기술 자체가 아니라 자동차 대량 생산 노하우와 공급망이라는 거죠. 자동차 만들듯 이 로봇을 찍어내면 로봇 한 대 가격이 자동차 한 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진짜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노동 대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피겨 AI라는 회사는 더 과감합니다. 피겨 03이라는 가정용 법용 휴머노이드를 컨셉으로 내놨는데요. 집에서 요리도 돕고 청소도 하고 노인 돌봄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로봇 360도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집 안에 360도 센서를 가진 로봇을 들여놓는다? 이건 스마트 스피커 놓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레딧에서도 이 부분에서 난리가 났어요. 집 안에 감시 로봇을 자발적으로 들이는 거 아니냐? 프라이버시 전쟁에 새로운 전선이 열리는 거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숫자로 한번 볼게요.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1,303억 달러에서 2035년 5,180억 달러, 약 4배 성장이 전망됩니다. 휴머노이드, 자율이동 매니퓰레이터, 수험 로봇, 이런 신규 카테고리들이 핵심 성장 동력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맥킨지의 57% 자동화 가능 수치, 이걸 좀 제대로 뜯어봐야 합니다. 이게 직업의 57%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직업을 구성하는 활동, 영어로 태스크 단위로 봤을 때 57%가 자동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레딧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은 분이 계셨어요. 직업 단위와 활동 단위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뭐냐면 직업이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업의 절반 이상이 다른 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맥킨지는 이런 인간과 AI와 로봇의 협업 모델이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연간 약 2.9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추산했어요. 2.9조 달러면 한국 GDP의 거의 2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시 못할 리스크가 있어요. 피지컬 AI 도입이 제조업 강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로봇 인프라를 깔 돈이 있는 나라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던 개발도상국과의 부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개발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기술 스택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피지컬 AI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다중 센서 융합, 엣지 컴퓨팅 기반 실시간 추론, 생성형 AI와 전통 머신러닝과 규칙 기반을 합친 복합 AI 아키텍처, 그리고 아까 말한 전위 학습, 특히 엣지 컴퓨팅이 중요한데 로봇이 물건을 집는데 클라우드 왕복 0.5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6년. 올해가 소량 생산 원년이에요. 2027년이 되면 테슬라 기준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IDC에 따르면 기업의 약 80%가 범용 클라우드에서 AI 전용 인프라로 핵심 워크로드를 이전할 겁니다. 이건 10년 전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간 그 대전환에 비견되는 플랫폼 시프트예요. 그리고 2030년 맥킨지가 말한 2.9조 달러 경제 가치가 현실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로봇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회사가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장 레이아웃, 물류 동선, 센서 인프라, 로봇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대를 깔아주는 쪽이 플랫폼을 쥐는 거죠. 맥킨지는 기존 인간 스킬의 약 70%는 유지되지만 나머지 30%는 대폭 변화할 거라고 봤어요. 리더십, 대인 커뮤니케이션, 창의적 문제 해결, 이런 건 AI가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동화 세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정책 대응이 아직 합도 실행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6년은요, CES에서 로봇이 전시용 장난감에서 실제로 일하는 동료로 전환된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이전 CES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과거엔 로봇이 춤을 추는 애였다면 이제는 로봇이 진짜 부품을 조립하고 물건을 나르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 시대를 지나 이제 AI가 물리적 세상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솔직히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토린이었습니다.